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떨 때 보면 근데 보면 전반적으로 불만족스럽죠. 돈도 투자 많이 했고. 네. 예, 그죠? 네. 그러니까 만약 사교육도 안 시켰으면 좀 본 생각 덜 날 텐데, 그죠? 네. 돈은 돈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쓰고. 근데 하는 꼴 보니까 옆에서 마음에 뭐야 안 감독을 해도 저렇게 산만한 모습을 보이고 네. 속 터지시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의도한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어머님도 그걸 의도하지 않으셨잖아요. 네. 제시가 딴 데 하고 싶니? 그때? 아니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공부 시켜주는 거거든요. 질문을 던져서 답을 하고 모르면 또 설명해주고, 그지? 응.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는 과정에서 제식이 너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학원을 다닌 것이 도리어 공부를 방해했다니 뜻밖의 얘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원에 가면 주도성을 잃는다 이런 얘기를 막연하게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그게 어떤 문제를 낳는 건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죠. 네. 주도성이 제식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라는 말이죠.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에 의존하는 식의 방식이 있고요. 자기주도적인 방식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사교육 의존형, 자기주도형이 있는데 사교육 의존형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100%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활용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기주도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뭘까요? 네, 효과가 있는 거고요. 사교육에 의존적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주도성을 잃었어요. 이런 경우는 100% 실패하는 겁니다. 네. 공부의 주도성. 엄마는 그 부분은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든 고삐를 조일 생각만 했죠. 좋은 학원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해봐서 안 되면 학원을 옮기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못 참겠어요. 아이가 놀고 있는 거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휴식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놨을 때는 그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 휴식 시간을 없애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아이 주도력을 잃어버리게 한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여기 또 다른 한 아이가 있습니다. 지용이에게 유일한 수업은 학교 수업 시간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지용이가 할 일은 아주 많아집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는 지용이는 공부 계획을 스스로 짭니다. 오늘 할 공부의 내용은 꽤 구체적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녔지만 그 이후론 혼자 공부를 해왔습니다. 학원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정말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요, 나중에는요, 결국적으로 갔을 때는 공부 방법을 깨우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부모한테 언제까지나 끌려다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는요. 지용이의 공부를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지원 소장이 분석을 맡았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은 그 말 그대로 기본이야. 유창성은 기본이라는 거지. 근데 단기간에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 거의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특별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가요? 내용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학원 원장님 같은 얘기를 근데 영어 쏟아냅니다.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려면은요, 중학교 때 끝내야 된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렇죠. 안 그러면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그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은 차원이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등학교 수학의 또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어려운 점이 있죠. 뭐냐면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 2학년 말까지 진도를 끝내거든. 2학년 말까지. 진도를 다 끝내. 다 끝내니까 뭐야? 선행학습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야. 어느 정도의 선행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은 이제 예. 뭐 심하게 선행하는 경우는 뭐 1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최소한 6개월 정도 선행은 기본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선행학습까지 하라고 부추깁니다. 기본이다. 사교육의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그들은 밥 먹고 늘 점수를 몇 점 더 올려주냐에 따라서 뭘까요?
자기 밥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예, 그거를 좀 비싸서 그렇지 어찌됐거나 잘 활용하지 않으면 지금 지용이가 이제 그 꿈꾸고 있는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대에는 근처도 가기 어렵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사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학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편견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학원의 교육, 사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받아야지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좀 깨달았습니다. 예. 1시간의 상담 후 지용이 어머니에게 절망감보다 뭔가 길을 찾은 듯한 활기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은 실험을 위해서 네. 제가 이제 그 사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한 얘기예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삑입니다, 삑. 삑이고요. 그게 이제 그만큼 힘드신 거고요. 미리 경험하셨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저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너도 불안했지? 네.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생각했지? 불안했어요, 사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사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네. 결과적으로 문제 많이 풀었어. 근데 내가 내 머리로 수학적 사고란 경험이 부족해. 그러면 2등급 이상 못 올라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선행학습 필수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내가 얼마나 다양하게 충분히 경험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그러면 해설을 옮겨 쓰고 있어요. 자기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못 해낸다니까요? 늘 뭘까요? 어려운 게 있으면 물어봤거든, 옆에 사람한테. 누가 먼저 항상 풀어줬거든. 그러니까 지가 자기 머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실제로. 약간 위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이럴 때 쓰는 말 맞죠? 학원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는 정말 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교육에 대한 교육을 좀 더 받아야지만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죽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놀면 노는 대로 그냥 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참으려고요. 교육 철학이 뚜렷한 두 분 어머니는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쉽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